상대에게 배려 있는 모습은 매너가 있어 보이는데요. 간혹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 자신을 하심합니다. 하지만 하심을 잘못 알고 행동한다면 오히려 화만 불러일으키는데요. 오늘 법문은 상대를 배려하는 하심에 대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법문 시작 전 저의 행자 시절 이야기를 조금 풀어볼게요. 저의 10년 전 행자 시절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어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심을 지켜야 하는 행자는 입을 열 수 없었죠. 그럼에도 말을 꺼내면 감히 행자가라는 호통부터 들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삭발을 하고 절에 입문하여 제일 먼저 배운 마음 공부가 하심인데, 행자는 늘 하심을 유지하기 위해 일이 급해도 뛰어다닐 수 없었고 걸을 때는 차수를 해야 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기존 경험과 생각을 모두 버려야 하는 출가는 세상의 공통된 규칙에 좀 어긋나는 행동을 보고 들어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건수행도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가 마음 공부인지 고민되었지만 당시에는 참고 또 참는 것이 그 시절 배웠던 하심이었다는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배려하는 마음에서 자신을 낮춰본 적 있으신가요? 예로부터 겸손은 미덕이라 하여 겸손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삶 속에서 겸손하기 위해 노력하고 수련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삶의 중심이 잡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심은 하심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만 하심이 이루어지는데 단지 참고 낮출 수 있기만 해서는 될 수 없습니다. 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식을 모두 갖춘 이후 깨달음을 얻어 선지식이 되었을 때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심을 한다고 하여 상대에게 참고 낮추는 것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것이 쌓이고 쌓여 나중에는 하심이 안 되고 폭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낮추어야 할 때는 낮추어야 할 이유가 이해될 때 낮출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는 고집부리게 되어 있는데요. 낮추어야 할 상황에 이해되지 않아 고집부리게 될 때 불이익을 경험하면서 왜 낮추어야 하는지 몸으로 느끼게 되면서 비로소 낮추게 됩니다. 현명한 공부법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려 하지 말고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화가 나면 화를 내어야 하고 고집을 부릴 때는 고집을 부려야만 공부되는 과정에서 깨우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낮추어 억누르는 것을 오래하면 나중에는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어떠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그때그때 나오는 성질대로 조금씩 행동하게 되면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한 결과 우리는 화를 내어야 할 상황에 인내하지 않고 성질이 나면 성질이 나는 대로 행동을 하고 그 뒤에 오는 결과에 대해 겸손하게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을 고쳐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질이 원만하지 않는 사람이 참기만 하였을 때 시간이 지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모순을 깨닫지 못하여 아무런 공부가 안 되어 있음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자신에게 오는 장애물을 자신의 감정대로 풀어야만 작게 터지면서 그 상황의 결과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 오랫동안 참고 억눌러 가며 하심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대를 배려하는 하심에 대해 풀어보았는데요. 잘못된 하심은 도리어 화를 불러일으키니 잘 알아야겠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참고 인내만 하는 하심은 화를 불러일으켜 자신에게 아픔으로 다가온다. 두 번째, 조금씩 성질대로 풀어야 마음 공부가 된다. 세 번째, 참기만 하는 하심은 모순을 깨닫지 못해 공부가 안 된다. 오늘 법문도 도움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선제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